드라마델리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최명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네요. 지난번엔 장숙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을 건 장학재단에 강태호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방송사로 바로 전화를 했네요. 태상그룹 장학재단에 대해 제보를 한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 TV라이브 방송에서는 강태호의 아버지 강준범 부부의 대관령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했었죠. 뭐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말이죠. TV라이브 방송사 대표는 태산의 후계자인 강태민을 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딸 최수경 앵커를 강태민의 짝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데요. 강태민이 최수경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고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자 일부러 강준범의 교통사고를 조사하겠다고 공표를 했던 거죠. 그러고는 취재기자를 강태민 회사에 보냈네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자 은둔하고 있는 강진범의 구두방까지 찾아갔던 상태고요. 지금 강태민은 최수경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더구나 최수경과 잘해볼 생각은 꿈에도 없는 강태민인데요. 강태민에겐 오로지 효심이 하나뿐인데요. 물론 강태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의천빌라 효심이 집 골목이 바빠졌네요. 강태민도 강태호도 효심이를 만나러 매일 그 골목을 서성거리고 있으니 말이죠. 이러는 데는 장숙향의 역할이 아주 컸네요. 장숙향은 집안 소파에 가만히 앉아 TS 휘트니스 대표에게 이효심을 집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강태민과 이효심의 관계는 다분히 개인적인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장숙향은 일부러 휘트니스 대표를 통해 이효심을 불렀던 건데요. 이효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센터 대표이다 보니 그 대표를 마구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기 위해 장숙향은 그런 라인을 선택한 건데요. 이미 시작부터 한풀 꺾고 놓고는 이효심기를 팍 죽여놓고 갑질로 시작해보겠다는 시커먼 속이 그대로 보였네요. 더구나 효심을 불러앉혀놓고는 아주 거들먹대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강태민에겐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강태민이 필요로 할 때만 만나는 만남을 해주라고 말이죠. 아주 선심 쓰듯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앞뒤를 맞춰봐도 보통 사람의 정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네요.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효심이한테 갑자기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원하는 금액을 적으라고까지 했는데요. 자신도 같은 여자면서 그리고 자신도 장성한 딸을 키우고 있으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불러다 놓고 정말 그러고 싶을까 생각이 되네요. 더구나 자신의 아들 강태민이 정말로 좋아하는 효심이에게 그런 취급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그릇만큼 세상을 본다는 옛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방직공장 경리였던 장숙향의 출신 성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언행이었는데요. 사람 잘못 봤다는 말을 남기고 효심이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퇴근에 들어오는 강태민을 마주쳤지만 두 사람이 무언가 대화를 나눌 상황은 아니었죠. 효심이는 강태민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는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그 상황만 보더라도 강태민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언젠가 말했듯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3년 동안 시어머니 최명희를 감금해 두었던 장숙향입니다. 더구나 지금 강태민은 마음이 몹시 복잡한 상황인데요. TV라이브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결국 강진범이 은둔해 있는 구두방까지 들이닥치자 인터뷰를 마친 강진범은 혼자 난동을 부리다 119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겼네요. 왜 자신의 아버지가 작은아버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충격 반응을 일으키는지 강태민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고와 죽음에 자신의 부모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강태민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데요. 장숙향은 효심이 집 골목을 서성거리는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강진범이 왜 그러는지 알려주겠다며 우선 집으로 불러들였네요. 강태민이 효심이를 만나게 되고 효심이로부터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듣게 될까봐 임시방편 집으로 오라고 한 건데요. 아마도 장숙향은 강준범 부부의 대관령 교통사고에 강진범이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밝힐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까지 보아온 성정상 강진범은 혼자서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일을 꾸민 사람은 장숙향인데요. 강진범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봐야 장숙향이 벌이는 일을 못하게 막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일일 뿐일 텐데요. 하지만 강진범은 지금 의식도 없이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 장숙향이 자신의 소행을 모두 강진범에게 떠넘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실 취재 나온 TV라이브 기자가 강태민에게 말했듯이 강준범의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사고 직후 누군가가 없앤 걸로 보인다고 했죠. 하지만 사고가 나고 3년이 지나도록 블랙박스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닌가 의심의 힘을 보태게 된 건데요. TV라이브 대표는 태산그룹 쪽에서 최수경 앵커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 교통사고를 자꾸만 거론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그 블랙박스 영상은 최명희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명희는 태산그룹의 고문을 지냈었죠. 장숙향은 최명희가 맏아들 강진범과 둘째 아들 강준범을 두고 누굴 회장으로 올릴지 계속 저울질을 했었다고 했지만 사실 강태호의 아빠 강준범이 부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미 후계자로 강준범이 유력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장숙향과 강진범이 포기할 기세가 없어 최명희는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던 사이 장숙향은 강준범과 그 아내가 탄 차량을 사고로 위장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던 거죠. 그 이전에 장숙향 하는 짓이 뭔가 불안불안했던 최명희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사람을 보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부터 빼오도록 시켰던 것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 그 블랙박스 영상을 서마담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이네요. 최명희가 별장에서 탈출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서마담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서마담에게 최명희는 자신이 맡겨놓은 그것을 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최명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희는 여장부로 일컬어질 만큼 대담하고 당당한 사업가인데요. 둘째 아들 강준범이 죽은 후 3년 동안 장숙향이 별장에 감금을 시켜놓은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공개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강태민과 강태호, 손자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뿐이고요. 우선 최명희는 강준범의 대관령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TV라이브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태산그룹 장학재단에 대해 제보를 한다고 했네요. 아마도 TV라이브 쪽에서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태산의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겠네요. 이런 상황에 최수경 앵커는 화가 잔뜩 난 채로 TS 휘트니스 센터를 찾아오는데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장숙향만큼이나 갑질에 능한 최수경은 TV라이브 대표인 아버지 힘만 믿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걸 가지고 난리를 벌이게 되는데요. SNS에 사진을 올린 트레이너는 따로 있지만 이효심은 TS헬스 센터의 팀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수경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비는 장면이 드라마 25회 예고에 나왔습니다. 효심이는 항상 코너에 몰리고 항상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엄마에게조차 구박받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 정말 고구마의 연속인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존재라면 강태호뿐이네요. 강태호와 최명희가 만나게 될 날도 머지않았는데요. 어서 태산그룹의 일도 안정을 찾고 효심이와 강태호 사랑도 깊어져 효심이 행복해지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들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